여러분, 해피고 선생입니다. 오늘은 영어는 정년이 없다라는 제목입니다. 우리 다이어터와 영어는 평생 숙제 같은 것이죠. 자, 이 영상은 로이스 김이라고 정김경숙님의 인사이트인데요. 이 구글러에서 실리콘밸리의 알바생이 되기까지 그녀의 영어 공부, 영어에 대한 그런 관심이 어느 정도인지 또 공부는 어떻게 하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공유를 해보겠습니다. 일단은 이분은 해고가 되고 나서 구글러에서 해고가 되고 나서 여러 가지 알바 경험을 많이 지금 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이거 해고되고 나서 이렇게 임원까지 하시던 분이 알바를 하기는 쉽지 않겠죠, 그죠? 근데 본인이 이 알바를 선택한 그 이유가 사람을 많이 만나기 때문에 우리 영어라는 게 그렇잖아요, 그죠? 언어라는 게 계속 사용을 해야지 느는 것이고 그냥 뭐 우리가 아는 것하고 말하는 거하고 또 다르듯이 그래서 결국 사람 만나는 일이 중요하다라는 것을 본인이 이제 느끼고 또 여기에 대한 또 호기심이 또 있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슈퍼마켓이나 이렇게 뭐 스타벅스라든지 뭐 운전이라든지 뭐 이런 동물들 돌보는 일이라든지 여러 가지 일에 대해서 이 무슨 그 고정관념을 깨고 그냥 그냥 자기가 하고 싶다 그냥 관심이 간다라는 것은 무조건 좀 실행을 해 보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 영어는 많이 사용해야 되기 때문에 이 언어라는 것은 본인도 40세에 이렇게 영어 공부를 했기 때문에 이런 경험들을 계속 늘려가시는 것 같아요. 결국은 이게 좋은 점이 본인의 이 슈퍼마켓에서 일하는 거나 스타벅스나 운전하는 거 이런 모든 것들이 사실 몸 크게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본인은 실제적으로 이런 일들이 마케팅이라든지 커뮤니케이션에 공부가 된다고 합니다. 실제적으로 만약에 이런 알바 경험이 나중에 다시 또 재취업을 하게 되면은 이제는 뭐 정규직이든 뭐 비정년이든 따르게 또 들어가게 되면은 또 이 경험들이 본인의 또 자산이 되겠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경험은 뭐 많이 할수록 좋은 것이죠. 그래서 이게 결국은 영어를 또 늘리는 또 다른 또 계기가 되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영어는 본인은 40세에서 시작을 했다라고 해요. 근데 여러분들 우리 뭐 학교 다닐 때 영어를 배웠지만은 그죠? 쓰고 듣고 읽고 뭐 여러 가지 파트가 있지만은 결국은 이 듣는 것이 안 되면은 말을 할 수가 없다라는 거죠. 우리 듣는 거는 이 사람이 무슨 말을 할지 우리가 미리 준비하고 있을 수는 없잖아요. 그죠? 그것까지는 알 수가 없으니까. 근데 말하기를 할 때는 내가 미리 써서 뭐 말을 또 외우고 있다든지 준비를 할 수 있지만 듣는 것 자체는 그때그때 반응을 해야 되기 때문에 듣는 것이 안 되면 내가 말하고 싶은 것이 있더라도 이게 상황이 맞지가 않겠죠.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영어에는 듣기가 너무너무 중요하더라. 근데 사실은 이게 듣기 위주로 우리가 공부를 하지 않는 것 같다. 이런 말씀을 좀 하시던데 그 부분도 좀 공감이 됩니다. 물론 다른 게 중요하지 않다라는 게 아니라 그래도 우선은 듣기가 돼야지 그 다음 단계가 진행이 된다. 그런 의미로 해석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추천하시는 5단계의 공부 방법입니다. 영어 공부 방법. 첫 번째로 여러분 주변에 사물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여러분 주변에 책이 있을 수 있고 뭐 그죠. 컴퓨터가 있을 수 있고 뭐 여러 가지 뭐가 눈에 보이는 것들이 있겠죠. 우리 주변, 내 주변에 이런 뭐 모르는 단어들 그죠. 우리가 음식을 할 때든 어떤 뭐 운동을 할 때든 새로 보는 뭔가의 그런 우리가 알고는 있지만 이걸 영어 표현으로 바꿔볼 때는 뭘로 해야 될까 이렇게 고민을 해보라는 거죠. 그러면 거기에서 직접 영어가 안 되는 것들이 있겠죠, 그죠? 뭐 예를 들어서 그죠? 음식을 할 때 갑자기 뭐 국자라는 표현이 어렵다든지 이런 거, 뭐 네임펜은 뭘로 표현하는지 이런 식의 그런 단어들을 한번 직접 잘 쓰여지지 않더라도 모르는 것에 대한 호기심을 두는 거죠, 그죠? 그래서 한번 찾아보고 그걸 말해보고 기억하는 거죠, 그죠? 그리고 두 번째로는 자신의 몸 상태. 우리 몸은 매번 느끼는 게 다르죠, 그죠? 그래서 뭐 내가 감기가 걸린 것 같을 때의 그런 증상들, 배가 아플 때, 뭐 머리가 아플 때, 뭐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그죠? 뻐근할 때 이런 것들을 어떻게 영어로는 표현할까 이런 식으로 내가 가진 내 몸, 뭐 상대방의 몸을 표현할 때도 이제 이런 것들을 쓸 수가 있겠죠. 그렇게 되면은 그래서 몸 상태에
대해서도 영어로 한번 표현해 보라 라고 하셨고, 그 다음 세 번째로는 내 주변에서 일어나는 상황에 대해서. 그럼 지금 뭔가 그죠? 뭐 사고가 났거나 아니면 그죠? 크게 예를 들어 주는 거, 여러분들이 이제 뭐 동물들을 워낙 또 요즘에 많이 사랑하시니까 그죠? 목줄을 안 한 뭐 강아지가 돌아다니고 있다든지 뭐 이런 식의 뭐 표현들을 할 수 있는 것들, 내가 이 표현을 어떻게 해야 되나 영어로는, 이런 식으로 관심을 가져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새로운 뭔가 그 어려운 단어를 쓴다라기보다는 새로운 호기심을 가지면은 거기에 대해서 이제 동기 유발이 되니까 우리가 찾아보게 되겠죠. 궁금하니까. 예, 그런 의도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는 자기가 좋아하는 분야의 이 콘텐츠를 영어로 보라는 거죠. 그래서 영어를 보다가 이제 막히면은 자막을 본다든지 아니면 찾아본다든지 이런 식으로 자기가 좋아하는 분야를 보게 되면 일단 내가 좋아하는 분야니까 영어로 하더라도 관심이 갈 것이고 그게 들릴 것이죠. 어느 정도는 그죠? 그럼 모르면 또 찾아보게 될 것이고. 그래서 좋아하는 분야를 계속 보다 보면은 거기서 중복되는 표현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나올 테니까 그걸 굳이 찾지 않더라도 이 문맥상 알게 되는 그런 단계까지 또 가겠죠. 그죠? 그래서 결국은 관심 분야하고 콘텐츠를 연결하면 이 영어라는 게 조금 더 재미를 붙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로는 이렇게 듣고 끝나는 게 아니라 직접 써봐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말이라는 거는 이 영상도 마찬가지잖아요. 그죠? 여러분 제가 이렇게 써놓지 않고 말로 쭈르륵 해버리면 이게 멈추지 않는 이상은 하나하나 들리지는 않잖아요. 그죠? 그냥 전체적인 흐름을 파악하는 거잖아요. 영어도 마찬가지. 그게 멈추고 자기가 써봐야지 여기에 in이 들어가는지 to가 들어가는지 on이 들어가는지 이런 식으로 알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짧은 문장이라도 직접 써보라는 거. 하루에 한두 문장 써보는 거, 이런 거를 추천하는데, 여러분 이 단계를 사실 우리가 공부라는 게 그렇잖아요. 매일 해야 되고 생활을 해야 되는데 이걸 5가지를 매일 하나하나씩 이렇게 해라, 이렇게 하면 참 좋겠지만 그거 힘들죠. 그죠? 그래서 본인이 관심 가는 분야부터, 그죠? 나는 내가 좋아하는 분야의 콘텐츠를 한번 봐보겠다, 그럼 이거부터 하면 되겠죠. 그죠? 나는 오늘부터 그냥 짧은 문장이라도 한 문장 써보겠다, 뭐 이런 식으로 그냥 내 주변에 보이는 거 하나 한 가지씩 오늘부터 말해보겠다, 이런 식의 그냥 실천을 하시면 되는 거죠. 이 5가지를 다 하면 아주 좋겠지만은 다 안 하셔도 되고요. 하나씩 이렇게 늘려가면 본인에게 맞는 방법은 다 우리가 얼마든지 많지만 그게 나에게 맞는지를 모르는 거잖아요. 그죠? 맞는지를 모르니까 결국 포기하게 되고 다른 사람은 성공했다 치지만 나는 해보니까 안 되더라. 그런 것들 당연히 생길 수 있겠죠. 그래서 자신에게 맞는 걸 찾는 게 제일 중요한 거죠. 그래서 방법이 많은 것에 너무 헷갈려 하지 마시고 자기에게 맞는 걸 찾는 거에 집중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분의 평소 영어 루틴을 보면은 첫 번째로 이게 조깅을 하실 때꼭 오디오북을 듣는데요. 그래서 이 시간이 2시간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뭔가 흥미있고 재미있는 걸 듣게 되면 2시간이 아니라 그 다음 얘기가 궁금하니까 더 듣게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운동을 더 하게 되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체력은 당연히 공부를 함에 있어서, 일을 함에 있어서 기본 조건이기 때문에 무조건 운동은 해야 되고, 거기에 내가 영어를 접목해서 같이 하게 되면 이게 좀 더, 그죠? 시간을 좀 더 활용적으로 좀 더 잘 활용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2시간은 무조건 이렇게 듣는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중간에 듣다 보면 이제 모르는 단어가 나올 수 있겠죠. 그러면 운동을 하고 있으니까 그 단어에 멈춰서서 뭐 찾아보거나 하기는 좀 힘드니까 그 단어를 일단 캡처하고 그 다음에 운동이 끝난 다음에 집에 가서 다시 찾아보고 정리를 하고 그와 관련된 뭐 발음도 보고 예문도 만들어 보고 이런 식으로 자기만의 그런 루틴이 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튜터링을 하신다라고 하는데 원어민과 이렇게 공부한 시간, 1시간씩 무조건 이렇게 지금도 하고 계시다 하거든요. 이 공부하는 시간이 이미 4년 정도가 흘렀다라고 해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 이 공부라는 게 우리가 무조건 해야 돼 이러면 되게 하기 싫고 재미가 없잖아요. 그죠? 근데 그 사람에 대해서 이제 사람과의 관계인 거잖아요. 그죠? 그 사람과 이제 4년 동안을 이렇게 대화하면서 공부하면서 생활을 물어가면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것이 궁금하게 되는 거죠. 그 사람에 대해서도, 그죠? 그 사람의 일상에 대해서도 묻게 되고 이런 식으로 인간관계가 유지가 되는 거죠. 그것도 결국 공부에 그런 지속할 수 있는 힘이 되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리고 스피치도 하신다라고 하는데 이거는 이제 이렇게 강연 연습을 하는 그런 곳이 있대요. 그래서 거기 가서 직접 스피치도 하고 그리고 친구와 이렇게 공유방, 밴드 공유방을 만들어 가지고 또 거기서 또 서로 모르는 것들을 이렇게 공유하는 거 그런 것들도 하고 계시고 그리고 본인은 한국어를 잘하니까 그죠? 영어, 한국어 이렇게 서로 교환하면서 또 서로 가르쳐주는 이런 또 활동도 하고 계시고 일주일에 한 번을 하든 매일 하든 이렇게 늘상 영어에 노출되어 있다라는 거. 그리고 자기만의 그런 비법은 이렇게 노트를 만든다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구글러에서 일할 때도 마찬가지 이렇게 회의를 하게 되면 좋은 예문들, 문장들 말하는 것들을 자기가 써먹기 위해서 그 한 켠에 적어놨다가 나중에는 다 예문으로 만들어서 공부하고 실제 삶에 적용한다라고 합니다. 그럼 이런 예문들이 한 달이 지나면 엄청나게 쌓이고 1년이 지나면 또 엄청나게 쌓이겠죠. 그죠? 그럼 자기만의 보물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이분은 영어 공부를 지금도 하고 있고 여전히 영어가 재미있다라고 합니다. 결국은 여러분들 그런 것 같아요. 이 영어는 호기심이 있어야지 그죠? 호기심이 있어야지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언어라는 것은 결국은 이 세 가지를 하기 위해서 우리가 언어를 하는 거잖아요. 의사소통하고 좀 문화를 배우고 그리고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그죠? 근데 우리가 워낙 이제 AI가 발달되어서 이 통역을 동시 통역을 잘 하잖아요. 그죠? 근데 대신 할 수 없는 게 결국은 내 감정을 AI가 그대로 읽어주지는 못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 이분이 지속할 수 있는 이유, 영어 공부를 지속할 수 있는 이유는 호기심이 일단 있고 그리고 이렇게 관계를 하고 뭔가를 알아가는 게 너무 행복하다고 합니다. 너무 재밌다고 합니다. 뭔가 하나를 깨달아가고 배워갈 때 그래서 좀 더 알고 싶고 더 공부하고 싶고 이런 욕구가 생긴다라고 합니다. 결국 조금은 좀 여러분들이 공부를 위해서 의무적으로 한다는 그런 느낌보다 이런 좀 감정들이 생기면 조금 더 공부하기가 수월하고 또 재밌게 하고 좀 더 지속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5단계의 영어 공부법에 대해서 공유를 했는데요. 이분이 공부하시는 방법들 좀 참고해 보셔서 여러분에게 도움되는 방법들을 한번 적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도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